안녕하십니까. 4월에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황사가 심한데 황사 조심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10년간 7,000명을 상담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셔가지고 영양제를 드시고 효과가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좀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점을 말 그대로 반대로 개선을 해야 내가 돈을 쓰고도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꼭 읽거나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유형의 분들은요, 사실 약국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이거든요. 특히 저한테 오시는 만성적이고 대사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유형은 단기간에 쇼부 보려는 유형입니다. 어감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죠. 오랫동안 불편을 느끼셨을 거고, 오실 때도 분명히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내방을 하셨을 텐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던 간에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보던 간에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앓고 있던 병의 기간만큼, 불편했던 기간만큼 치료의 기간도 비례를 합니다. 보통은 그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0.3을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병을 앓았다 하면 치료의 기간도 최소 3개월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내 병이 10년이 되었다 그러면 최소 치료 기간을 3년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치고 그 평균치로 인한 추출된 수학적 공식인데요. 물론 그보다 더 빨리 효과가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약간 더 느리게 나타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타난 문제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최소 1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만성질환으로 봅니다. 대사질환 이렇게 보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잡아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간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들의 기대치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려도 항상 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행동하시면 절대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형도 이 1번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꾸준히 먹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들었을 때 효과를 분명히 보셨어요. 근데 꾸준히 먹지 않고 매일매일 먹지 않고 먹다 안 먹다 좀 생각나면 먹다 빠뜨리고 또 있다가 귀찮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효과가 아예 없다 이런 뜻보다는 효과가 100점 만점에 한 8, 90점 이상은 꾸준히 먹었을 때 나타날 거를 절반 이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썼을 때 얻는 효과의 가치가 있죠. 충분히 뭔가 뽑아낸다, 뽕을 뽑는다 이런 말처럼 먹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가깝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먹지 않은 분들은 이 목표에 다다라는 이 효과를 갉아먹습니다. 물론 아예 안 먹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80점 맞을 거 40점 맞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꾸준하게 먹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이 불편하시면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 드시고 오시게 되면 당연히 치료 기간은 이유 없이 늘어나게 되고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돈만 더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효과가 떨어지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는 생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사실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개로 오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글을 썼지만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든 간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만날 때는 반드시 그분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사기칠까봐 또는 뭐 어떻게 당할까봐 이런 걱정하시는데, 사기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을까요? 물론 사기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선은 그런 전문가를 만났을 때는 그 분은 내 앞에 있을 때 나를 가장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깔고 신뢰를 한 다음에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상담은 당연히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가를 만났을 땐 최소 3번 이상의 만남을 가지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뢰관계를 넘어서 당연히 약효도 떨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의심을 하고 또는 자꾸 뭔가 이게 의문스럽다 또는 어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속 받아들이시게 되면,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짜 약도 이게 좋다, 이거에 나한테 준 약이 최고다,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심리적인 효과 자체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맞는 약을 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떨어지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간혹 만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자꾸 의심을 하거나 너무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어떤 그 의문스럽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쭉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경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찌되었던 간에 내가 상담가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을 때는 꼭 그 분을 믿고 잘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유형은요, 귀가 팔랑귀인 사람입니다. 뭐 홈쇼핑이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죠. 요즘은 네이버나 직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실 수 있는데, 집에 가보시면은 영양제 한 알음씩 이렇게 쌓여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영양제가 본인과 맞지 않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던 경우에 저한테 먹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영양제는 맞고 어떤 영양제는 나랑 맞지 않은지 이걸 제가 다 구별해 드리니 그 구별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랑 맞지 않은 약에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돈을 써도 나한테 맞는 걸 먹고 그에 따라 부작용도 없고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만족을 하시는데, 귀가 팔랑귀여서 저 사람이 보니까 먹고 효과를 봤어, 친구가 먹고 효과를 봤어, 또 홈쇼핑에서 말하니까 저게 나한테 좋아, 이런 제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본인한테 맞춰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른 약사님들을 만난다든지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째 있는데, 이거는 장부의 문제인데요. 타고날 때부터 간과 신장 자체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영양제를 먹었을 때 반응 자체가 잘 안 나타납니다. 이걸 역치값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영양제든 음식이든 간에 무언가 먹었을 때 격렬하게 꼭 이게 나쁘냐 좋냐 이런 의미를 떠나서 반응 자체가 빨리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면 간과 신장의 해독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간과 신장이 해독을 하기 때문에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이 기능에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효가 딱 추출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해독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약효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꾸 먹어도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빠르게 나타나는 분들 특징은요, 굉장히 이 감각 센서가 발달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독력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먹고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 반응 속도만 봐도 이분의 센서티브, 간과 신장의 단계라든지 이런 장부의 상태도
역추적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담할 때는 제가 꼭 영양제를 어떤 걸 드리기 전에 간과 신장을 해독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걸 꼭 먼저 드립니다. 이게 5번째 유형이고요. 네, 6번째 유형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지만 위장관계, 소화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화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장에 트러블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음식도 분해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듯이 약물도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양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영양제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뭐다? 소화를 도와줄 수 있고 소화, 위와 장을 다스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파트를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례도 있죠. 3달 넘게 설사하시는 분의 사례, 이거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인데요. 7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용량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한 알 먹어도 효과를 보는데 그런 분들에는 2알이나 3알 정도 용량을 늘려야지만 효과를 보시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 똑같은 체질이라든지 똑같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떨어진 분들 중에는 약이 정말 안 맞아서 나타나기보다는 약 용량이 올라가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외형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긴 있어요. 심폐력이 떨어지거나 덩치가 굉장히 크거나 통뼈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무조건이다, 또는 마르면 무조건이다, 이런 거는 없어서 자세한 거는 상담자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유형의 분들은 한 알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2알도 동시에 먹거나 또는 용량을 4배까지 올려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똑같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전에는 효과가 없어서 이 제품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제서야 효과가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봅니다. 여기까지 7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돈을 썼을 때는 그만큼 이상의 값어치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약을 먹더라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썼을 때 그 이상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을 뽑는다는 말처럼 상담자가 제대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떨어질 때는 이런 점이 나한테 부족하거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항상 상담자랑 이야기하셨던 그 전문가랑 뭐 티키타카가 되게끔 3번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저희 오시는 약국에 찾아오시는 단골분들 뿐 아니라 처음으로 상담하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사에 하여튼 호흡기 질환,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다음에 봐요.